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서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 근무하는 유종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와 우수 사례라는 내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중등학생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인구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교사의 인구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학교 인구교육 우수 사례, 특히 이것은 학교 인구교육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 통계 자료를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서울시 초등학생 전체 숫자가 46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약 8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2010년도에 약 330만 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지금 추계치를 보게 되면 약 278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약 50만 명 이상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약 불과 7년 사이에 서울시 전체의 초등학생 숫자보다 많은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인구 현상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출생률을 보시면 출생률이 어느 시점부터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률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역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표와 관련해서 한번 인구 현상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줄어들거나 아니면 또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방향성을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것이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 방향을 잡아주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치 이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다가와서 이것이 문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인구 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섯 번째로 정리해보면 대책이 또 효과를 발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또 반드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커다란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1989년에 합계 출산율이 1.57명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1.57 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합계 출산율이 나오자 이제 일본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57에서 오히려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가 되면 1.26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09년, 2010년에 약간의 이제 출산율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 지 거의 20년 만에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죠. 따라서 인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통 우리는 제도 개선이나 혹은 재정 지원을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러한 제도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바로 가치관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인구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은 바로 교육과 홍보가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과 함께 갔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교육과 홍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학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잠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산관에 대해서 자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선생님들도 예측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그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또 직장 생활이 안정되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결혼관에서 남녀 학생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자, 누가 더 결혼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결혼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남녀 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초등학생들 사이에 남녀 학생들 간의 결혼의 그 인식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남녀 학생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구교육이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그 어떤 자녀관이라든가 그 출산관을 교육할 때 남녀 학생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콘텐츠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결혼관은 이러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관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은 원하지만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자녀를 원하는 경우에도 입양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보통 결혼 전이라든가 동거 중에 낳은 또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이렇게 다소 좀 덜 수용적인 좀 수용성이 좀 약한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낙태와 관련해서도 낙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동거 중이라든가 결혼 전에 낳은 자녀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은 조금 더 개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크게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관과 어떤 그 출산관 혹은 또 그 결혼관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구교육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사 자료들은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체계적인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급별 교사 인구교육 현황은 지금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인구교육 현황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가장 이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건교사가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등교과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 기술과정, 도덕 교과에서 이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인구와 관련된 교육을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사회 선생님의 경우에 사회 기술과정 도덕 전부 다 보면 대부분이 2시간에서 4시간 이하가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 선생님의 경우는 2시간 이하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통 이제 2시간에 4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물어봤던 것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주로 인구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하셨느냐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인구
규모, 구조, 이동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인구 현상 자체의 사실적 지식을 주로 많이 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것에 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결혼, 출산, 자녀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눴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결혼, 출산, 자녀관에 대한 교육이 많았고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고령 사회에서의 세대 통합 의식, 이 교육은 조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다음에 이제 조사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 선생님들께서 인구 교육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라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 어렵다라는 곳에 약 거의 57.8%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하셨고요. 중학교가 51.6%, 고등학교 47.8%.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에 대해서도 역시 초, 중, 고 선생님 모두 다 70% 이상이 부족하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가장 높은 이제 그 반응이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외부 전문가의 협조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이 현장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하신 말씀이 인구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된 그 협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인구교육 관련된 그 학회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단체에 도움을 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미흡하다라는 것은 역시 고등학교, 특히 중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목별로 교육과정의 반영이 미흡하다라는 응답에도 어느 정도 응답하셨는 것 같지만 사회교육과가 65.6%, 그 다음에 기술교과가 74.8%, 그리고 도덕교과가 77.6%로 전반적으로 거의 65% 이상의 그 선생님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연구팀에서 어떤 걸 조사해 봤냐면 인구교육 경험, 그러니까 인구교육 연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하고 인구교육을 해보신 분들 간의 어떤 그 차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인구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대해서 71.4%, 즉 담임 선생님께서 교육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인구교육 연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대해서 11.8%만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인구교육 연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71.2%가 응답을 하셨고요. 이에 반해서 인구교육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는 56.1%가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인구교육 연수 경험자와 그 다음에 인구교육을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 사이에 어떤 괴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중등학교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선생님들의 경우는 인구교육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80.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교육 연수 경험이 있다? 16.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죠. 도덕,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건선생님은 인구교육 연수 경험이 있다가 67.6%, 인구교육을 한 적이 있다가 41.2%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중요한 내용은 보건선생님이 연수교육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불합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보건선생님들한테 인구교육을 시수를 늘려주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구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교과에서 교과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좀 더 강화하는 이 두 가지 트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많이 연구학교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연구학교와 관련된 영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제가 중등과 초등으로 나눠서 우수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 시범학교가 실시가 된 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2008학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대상학교는 초등 2개교, 중등 4개교에서 6개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광양제철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교가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국대 여자부속중학교를 비롯해서 2개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보게 되면 이 학교들 가운데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열심히 연구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다양한 포상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시범학교가 아니라 이제 연구학교로 공식적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아마 이제 8개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되었는데요. 제가 이 연구학교 관련해서 중등과 초등에서 각각 1개교씩 우수한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이 2개 학교는 2013년도에 우수학교로 장관 표창을 받은 2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대전 봉산초등학교에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학교를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 이름을 희망소리라고 하는 희망소리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로고가 그 프로그램에 사용됐던 하나의 그 시그널 그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는 이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제는 1, 2, 3 일반적인 그 연구학교, 그다음부터 시범학교의 기본 틀을 갖고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제가 운영 과제 1, 2는 여기서 생략하겠고요. 운영 과제 3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올바른 인구관 형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행사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희망소리 한마음 축제 등을 실시했고요. 그다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이 봉산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지금도 아마 쉽게 관련된 자료들을 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영상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한번 봉산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 자녀에게 편지 쓰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미래 나의 아이에게 편지 쓰기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어떤 그 결과들이 나왔다고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인구교육 기반이 마련되었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인구관 형성에 이제 기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학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인구 코칭 교재를 이제 새로 개발했습니다. 약 10차시 분량의 학년별로 내용을 제가 검토해봤는데 상당히 우수한 자료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인천 고단중학교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사랑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갖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의미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봉산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의 로고로 이제 이 학교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과제 1, 2, 3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여기서는 효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교육 체험활동을 한 가족가치관, 생명 존중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자, 자녀 양육 소감문 공모전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의 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캠프, 부모님과 함께하는 리더십 캠프도 했었고요. 보시게 되면 큰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부모님 세족식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그 편지 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서도 자녀의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었고요. 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에서 제가 이 학교 인구교육 우수학교의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수사례 학교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 교육과정 적용 가능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학생, 교사, 지역사회, 전문가의 상호협력적 운영체제가 운영됐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과 체험 중심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시 학교 교육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없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쭉 정리하면서 그럼 학교 인구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하나는 학교 인구 교육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학교 인구 교육에서 인구 현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업무 담당자, 부서 지정이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구 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인구 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연구학교라든가 인구의 날 행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 인구 교육 내용의 유기적인 연결, 학부모 및 학생 대상 교육의 확대, 그 다음에 학교 인구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직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교육 지원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친가족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학교급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요. 전학년에 걸친 지속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이 인식 교육은 어떤 특정한 학년, 그다음에 특정한 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별, 학교급별 가치관 변화 양상의 다양성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학생과 남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이 학생과 학생의 나이, 성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 및 교수법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인구교육의 현황과 특색 그리고 연구학교, 시범학교 우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인구교육은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아이를 무조건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인구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어떻게 행복한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인구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탐구 주제로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인구교육 실태와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성취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